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본부상 오늘 두 번째 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신학기 계절이 왔습니다. 이쯤이면 학교나 또는 직장을 위해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점검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겠죠. 또 최근 전월세 계약 사기 등이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항들을 알고 꼭 지켜야 이러한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저희 글로벌 넘버원 부동산 기업 리맥스 코리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호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월세 계약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목돈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날릴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저도 전세 월세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증금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에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 많이 떨리고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전월세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작고 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성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계시는 친인척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믿으실 만한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 한 칸, 뭐 호실 이렇게 계약이 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 즉 건물주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명확하게 건물주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려면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내가 들고 가고자 하는 주택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디에서 그걸 발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오르면 그 주소창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그 유료 서비스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열람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발급까지 필요 없으니까 열람할 때는 700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급할 때는 1000원 드는데 그냥 700원 내고 거기서 확인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뭐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갖고 있어도 되고. 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이제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등기부 등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한 그런 어떤 그 전세금을 내가 지급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대출이 얼마큼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아주면 좋겠죠. 왜냐면 대출이 과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또 그 집값을 상회하는 그런 어떤 돈을 지불하고 전세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등기부 등본이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물주 되는 사람이 뭐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는 뭐 다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압류, 뭐 가처분 뭐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주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할 때는 법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계약 당사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실제 있는 사람이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의 대표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인 소유주자가 많은데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이 건물의 뭐 20%의 지분을 갖고 있든 아니면 30%, 50%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유지분까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유무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이 얼만큼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계약을 할 때 가장 위험스러운 계약이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단순하게 확인만 저는 안 되고 대리인의 위치라든가 또 대리인에 대한 어떤 대리 권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꼭 대리권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또 이어서 한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다음으로 또 확인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용도는 주택이어야 되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확인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일반 사람들도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부24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24요? 꼭 PC로 검색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어플도 있나요? 네, 어플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24에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 열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고 주소, 집원란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방의 주소를 입력을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서는 계약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건축물의 용도예요. 이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은 이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을 보러 갔는데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다중주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은 뭐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이 전입신고가 안 돼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뭐 우편물이나 이런 것도 못 받을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을 구별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주방 쪽을 유심히 보시면 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인덕션만 이렇게 있는 경우를 아마 보실 수 있어요. 가스가 인입이 안 됐다는 것은 주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만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다중주택이라고 확률이 높겠다 라고 해서 계약하는데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인덕션이 있는 집은 단순하게 편리함이나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항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약을 하자면 방은 거주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건축 허가를 주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중주택, 그러니까 기숙사로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죠.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가 충족을 해야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매로 만약에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면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닌 걸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확인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증금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을 놓치게 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건축물 대장에서는 원래 목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사용 용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려고 이제 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룸이나 투룸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 때 보면 그 호실별로 건물의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2층에 201호, 203호, 204호 이거는
건축 도면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예. 면적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방이라서 실측을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아까 거기 확인했을 때 뭐 202호, 203호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주차는 또 몇 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꼭 챙겨서 보여야 될 것들은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사항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먼저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24에 접속을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건물이 주택인지 그리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나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리맥스 코리아 박소 부사장님께서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